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CATL,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죠. 이 배터리 업체가 자동차, 정확히는 전기차용 셰시를 출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명칭으로는 베드락 셰시라고 합니다. 일단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 차체 셰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바디를 따로 얹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니밴이 되기도 하고 SUV를 하고 세단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차체 셰시를 배터리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이런 차체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은 중국 대만의 폭스콘, 호나이라고 그러죠. 폭스콘이 먼저 했습니다. 폭스콘의 호나이 플랫폼은 이 아키텍처 포함해서 스텔란티스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시애틀이 다시 이 셰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넘치는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을 개발할 역량이 없을 경우에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안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 화재나 폭발 없이 시속 120km에서 충돌도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을 이제 세계 최초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전기차 안전성을 높인다. 두 번째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더 나은 운전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번째로 전기차 안전에 미래에 대한 CATMR 비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배터리 전기차의 파일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들이 어쩌면 스스로 이 셰시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CATL은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지만은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무서운 건데요. 중국은 그 독점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메이커 되어왔던 수직 통합으로 해서 혼자 다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 공동으로 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장기가 있는 기술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케이트보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사진이 제가 2002년에 디트로이트 오토쇼 갔을 때 처음으로 봤던 것으로 이 GM이 이 개념을 수소 연료 전기차와 함께 그 소개하면서 선보였던 겁니다. 이게 아래쪽에 셰시가 있고 그 위쪽에 차체를 얹어 올린다는 건데 이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차체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차체 상하체를 분리하면서 개발 주기가 단축된다는 걸 장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뭐 스케이트보드 개념은 CAT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에 착안하는데 이제 CATL은 그보다 먼저 CIIC 이제 CATL의 통합 인텔리전트 셰시를 개발했었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것은 그거 발전형,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 해왔다는 것인데 다른 중국 회사들도 그렇지만은 짧은 역사에 이런 정도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겠지만은 이런 정도로 말한다면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큰 시장 때문에 무서운 중국이 속도까지 이미 장착을 했으니 중국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 좋은 것이겠지만요. 어쨌든 이 베드락 샷이 안전성에 대해서 CATL은 120km per hour에서 정면 충돌 테스트했는데 충돌 후에 폭발이나 화재가 없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최고 속도에다 가장 강한 충격을 통과한 충돌을 통과한 세계 최초 샷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배터리 탑재된 상태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흡수율이 보통 기존 자동차들은 보통 60% 정도 에너지 흡수하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셋시는 85% 에너지를 흡수한다 합니다. 충격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정면 충돌했을 경우에 차체 앞쪽이 아코디언처럼 찌그러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격을 흡수해야 이 캐빈 안에 승객석 내에 있는 사람들 충격이 덜 간다는 건 그런 논리로 이제 안전장비를 수동적 안전장비죠. 개발하고 있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셋이 베드락 샷시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차들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다 하는 거에서 전기차의 안전성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지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이제 충돌 에너지를 비교한 그들이 내는 데이터를 보면은 C캡, CN캡, 그러니까 중국의 안전 충돌 테스트 개념이죠. 유로 엔캡도 있고 코리안 엔캡도 있고 뭐 US 엔캡도 있는데 56km per 속도로 충돌해서 또는 12m 높이에서 낙하를 해서 이런 이 에너지가 동일한 것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충돌 테스트를 가끔 보는데 작년에도 그 카틀이라고 화성에 있는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배터리를 그 정도 높이에 떨어뜨려서 이 테스트를 한 거 봤는데 끄떡이 없었고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 정해진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애틀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0km 속도로 충돌하는 것은 56m 높이에서 낙하하는 에너지의 4.6배에 달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충격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충격을 입고도 배터리 셀의 손상이 가지 않고 배터리 셀의 손상이 가지 않으면은 열 폭주가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락샷의 구조적 특징은 생체공학적이라고 설명합니다. 3차원 거북이 등껍질 구조. 이것이 이제 실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강도를 높인다는 건데 고강도 소재를 사용해서 2000mpa 잠수 합금 강철, 600mpa 항공우주구 알루미늄 합금 채용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은 쉽게 알아들 수 없는 용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동차에도 고강도 이 강철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강철 자체로서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셰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내용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애틀은 그들의 배터리를 이 시애틀 배드락 셰시에 통합을 해서 이걸 쉘투 셰시라고 그러죠. 이게 셀투 셰시를 하게 되면 배터리 팩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충돌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전압을 차단해서 화재를 이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은 이 다양한 모델을 제작 가능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우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셰시를 만들고 위쪽에 원하는 바디 타입을 집어넣어서 세단이든 SUV든 미니베이든 만든다.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겠죠. 그래서 생산 기간은 보통 36개월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계 유연성도 감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자동차 업체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보면은 이런 개념의 뭐 지난번에 샤오펑에 내놨던 4-in-1 세시 같은 경우 그 다양한 그 개념을 차 한 대 집어넣어서 그 통합을 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일단은 속도를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전기세 안전성을 입증을 통해서 차량 설계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혁신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듈식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개인화, 지능형 설계,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기법인데 이런 개념에서 앞으로 여기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는 거죠. 생산성 기술의 혁신이 없이는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생산 원가의 40%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때문에 자동차 자체에서 수익이 남을 수가 없는데 그런 개념에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찾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셰시를 판매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차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우선은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브랜드들의 이 셰시를 공급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셰시가 사용되는 아바타. 이 아바타는 CATL하고 창한자동차가 공동으로 만든 합작 브랜드거든요. 최초로 여기 적용하는데 이 아바타에는 화웨이의 그 칩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라이다, 카메라, 이 센서 등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자동차 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창한자동차는 국영 자동차 회사죠. CATL은 배터리 자동차 회사죠. 근데 거기에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 회사가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통합해서 차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런 것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방향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CATL 나름대로 배터리 관련 기술력, 차관자동차 자동차 관련 기술력, 이것이 생산 능력을 서로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수직 통합과 수평 분할의 그런 이 방식에서 이 샤오퐁 예를 들어서 샤오퐁은 분명히 테슬라 따라하기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센서 8개만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지만 실제 샤오평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법 수평 분할인 거죠. 모두가 다른 회사들 협력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장점으로 지금 꼽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배드락 샤시를 사용한다면은 효율적인 사랑을 생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CATL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은 지리홀딩이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샤오핑이 지리홀딩인데 세계 최초로 호인원 AI 지능형 아키텍처, 차치 아키텍처, 운영체제, 인공지능, 에콜로지 이것을 하나의 아키텍처 통합해서 만들어서 GEA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리라는 회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놀랍고 샤오미도 자동차 만든다고 선언한 게 2021년인데 2024년 초에 차를 개발했고 올해 벌써 당초 10만 대 판매하겠다고 해서 13만 대로 넘어서 버렸고 내년에 공장 하나 더 지어서 연간 판매를 30만 대 늘리겠다고 그럽니다. 쉽게 지금 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지금 이 속도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장과 속도가 가장 큰 목이다 그러는데 샤오퐁도 AI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들 나름대로 AI 칩을 개발해서 투링 칩이라고 칩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시리텔의 베드락 샤시와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중국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런 기술적 특징을 소개할 때마다 그동안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고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하고 놀랍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당장에는 이런 소식을 그나마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